재개발을 할 수 있는 지역에 남들보다 먼저 투자하는 게 핵심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 되는 부동산 발권 대표입니다. 1년 전에 역전세난에서 지금은 전세 대란으로 바뀌었습니다. 정말 1년 넘게 서울의 전세값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런 전세값 상승이 앞으로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흔들지 알아볼 수 있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현재 부동산 시장을 결정하는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데이터를 보고 현실을 직시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앞으로 향후 부동산이 어떻게 될지 같이 생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현재 부동산 시장을 결정하는 요소가 뭘까요? 바로 금리입니다. 2020년도부터 급격하게 올라서 집값이 급락을 했는데요. 지금 2024년 현재 부동산 가격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은 금리지만 하반기부터는 시장을 결정하는 요소가 바뀔 겁니다. 바로 뭘까요? 바로 수급입니다. 수요와 공급. 네, 먼저 서울 입주 물량을 좀 보시면 서울 입주 물량의 적정 수요가 약 4만 7천 가구인데요. 올해 약 2만 가구가 좀 안 됐고요. 내년에는 3만 5천 가구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입주 물량이 좀 늘어나지만 데이터에서 보시는 것처럼 2026년도와 27년도는 입주 물량이 거의 사라졌다. 소멸이라고 표현할 정도고요. 지금 서울시 전역에서 300군데가 넘는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건축과 재개발,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시작해도 재개발과 재건축이 2, 3년 만에 사업을 시작해서 입주가 가능할까요? 최소한 빨라도 5, 6년, 7, 8년, 길게는 또 10년까지도 걸리는 상황인데요. 그러면 앞으로 서울의 입주 물량 자체는 정말 급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런 입주 물량의 급감을 반영하는 게 바로 전세가입니다. 작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1년 동안 쉼 없이 전세가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또한 서울 외지인 매수 비율 자체가 2022년 10월경에는 200가구가 좀 안 됐지만 2023년 5월 달에 1200세대를 찍었고요. 좀 빠졌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외지인 매수 비율이 급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외지인 비율이 25%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서울의 입주 물량은 내후년부터 급감을 하고요. 거기에 따라 전세가는 앞으로 더더욱 올라갈 수밖에 없고 서울에 아파트를 투자하겠다는 수요는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현실을 직시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300군데가 넘는 곳에 다양한 정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재건축과 재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정비 사업의 물량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 왜 그러느냐? 사업성이 나와야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을 할 수 있는데요. 최근 들어 사업성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금리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건축비 또한 3, 4년 만에 거의 50% 가까이 올라서 기사에서 보시는 것처럼 강남권역의 재건축 아파트 평당 800만 원대도 시공사가 붙질 않고 있고 지금 강남권역은 1000만 원 이상, 강북 같은 경우도 800만 원대가 이상 나와야 시공사가 선정이 될 정도로 그만큼 정비사업의 원가가 올라서 사업을 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그리고 지금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들, 최근에 하는 지역들은 중층이나 고층의 재건축이고요. 재개발 또한 모아타운을 추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사업성이 높은, 즉 조합원은 적고 일반 분양이 많은 그런 정비사업들은 거의 끝나가고 있고요. 앞으로는 조합원이 가져가는 물량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고 일반 분양하는 물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 얘기는 신규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도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요. 청약 당첨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런 정비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비가 급증으로 해서 사업 진행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 금융비, 특히 건축비는 떨어질 일은 거의 없고 앞으로 더욱더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비 사업의 속도를 못 내거나 사업성이 안 나오는 지역들은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시작조차 할 수 없는 지역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 얘기는 뭐냐? 앞으로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조합원들이 부담하는 추가 분담금은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이 추가 분담금이 올라감에 따라 일반 분양가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고분양가, 서울 같은 경우는 30평대 15억을 찍었고요. 고분양가, 서울 강북 같은 경우도 30평대 15억대를 돌파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청약 당첨자의 부담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정비사업의 관건은 사업성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로 일반 분양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따라서 주변 아파트 시세도 연동돼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두 번째로 조합원들이 가져가는 물량은 커지고 일반 분양분의 물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성을 판단할 때는 일반 분양분이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투자를 집중하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세 번째는 앞으로 정비사업은 입지의 중요성이 더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즉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한 후에 아파트의 매매 가격, 미래 4, 5년 후, 5, 6년 후에 재개발, 재건축을 했을 때 매매 가격이 받쳐주는 지역이 아니면 정비사업을 할 수 없다. 즉 지금 현재 재건축 아파트가 매매가가 5억인데 이렇게 건축비나 사업비용이 증가하고 일반 분양분이 적어서 조합원의 추가 분담금이 5억이 나온다고 치면 내가 아파트 매입 원가는 5억, 거기다가 추가 분담금 5억, 10억인데 재건축을 했을 때 최소한 12억, 13억 이상이 돼야 최소한 안전마진이라고 할 수 있는 12억, 13억 이상이 돼야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5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하고 추가 분담금은 5억을 내고 앞으로 6, 7년을 기다리는데 2, 3억 벌어서 투자를 쉽게 하겠습니까? 최소한 15억 이상이 돼야 내 투자 원금 플러스 기회비용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앞으로 입지의 중요성, 즉 재개발을 한 후에 30평대 신축 아파트의 매매 가격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 상담은 02-749-6301 선착순 예약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 내 자녀를 위해 바로 전화주세요. 그럼 세 번째로 향후 부동산 시나리오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서울 핵심지의 아파트의 쏠림 현상은 더욱더 심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왜 그러느냐? 아파트의 공급이 급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따라 전세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고 지금 서울 아파트 전세가 평균 매매가 대비 비율이 54% 정도 됩니다. 하지만 이 비율 전세가가 올라가서 60%대에 근접하게 되면 전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전환될 수밖에 없고요. 매매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이번 금리 인상과 전세 사기로 인해서 비아파트 시장, 특히 오피스텔이나 도생이나 빌라의 임대 시장, 매매 시장은 급락을 했는데요. 아파트의 전세가와 매매가가 상승하게 되면 비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런 비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올라가지만 아파트뿐만 아니고 특히 비아파트 같은 경우는 공급이 전멸을 했습니다. 2년 전에 비해 인허가 물량이 거의 10분의 1 토막까지 난 상태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비아파트에 대한 공급도 굉장히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서울 핵심지의 쏠림 현상은 더욱더 심화됨에 따라 고분양가, 초양극화 시대가 펼쳐질 텐데요. 국민평형 분양가 기본 15억 이상이 될 거고요. 최상급지 강남 한강변 같은 경우는 분양가 7천, 8천에서 평당 1억대를 찍을 예정입니다. 또한 9억 이하 아파트는 소멸을 할 거고요. 핵심지의
비아파트, 빌라 같은 경우도 임대와 매매 가격의 정상화는 될 수밖에 없다. 또 핵심지 같은 경우는 상승으로 터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특히 입지가 좋으면서 재개발 이슈가 있는 지역의 빌라의 매매 가격은 급등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투자 포인트 3가지 딱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서울의 아파트는 시소 가치가 어떻게 된다?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서울에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는 방법. 첫 번째, 청약이 있겠고요. 두 번째, 분양권을 매입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세 번째는 신축을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청약 경쟁률 지금 3,400대 1이 기본이고요. 가점이 안 되시는 분은 실질적으로 청약이 불가능하다. 두 번째로 분양권을 사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지만 한꺼번에 목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 되고 신축 또한 매매가가 올라가서 투자 금액이 많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청약이나 분양권이나 신축을 투자할 수 없는 분들은 꼭 신축이 아니더라도요. 서울 핵심 입지에 5년에서 10년 차에 준신축을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3도심, 도심, 여의도, 강남, 용산, 그리고 또 한강변 벨트를 중심으로 투자의 방향을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한강변 벨트가 투자가 어렵다라고 하시면 이 한강변 벨트의 바로 뒷블럭에 있는 이 한강변의 후광효과를 얻을 수 있는 지역을 공략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올 하반기부터는 비아파트 시장의 정상화가 될 겁니다. 첫 번째로는 정부 정책 116% 보증보험 룰을 개선 방향이 조만간 발표가 될 거고요. 지금 비아파트, 특히 빌라 같은 경우는 지금 최악의 상황이기 때문에 바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투자는 타이밍이다. 따라서 최악의 바닥인 상황에 매수를 했을 때는 앞으로 최고의 수익을 얻어갈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지역이 아니고요. 핵심 입지에 시소 가치가 있으면서 재개발이 될 수 있는 지역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정비 사업이 앞으로 더욱더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데요. 첫 번째, 최상급지 강한용, 강남, 한강변, 용산, 또 재개발을 바라봤을 때는 마용성, 광진구를 1순위 지역으로 잡아보시고요. 두 번째로는 시소 가치가 앞으로 집값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가 됩니다. 즉 한강이나 공원 뷰가 나올 수 있는지. 마지막 세 번째로 최근에 정부와 서울시에서 재개발 활성화 정책들을 계속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노후도도 완화하고 동의율도 완화하고 과거의 기준으로 재개발을 추진을 할 수 없었던 지역들을 신규 재개발할 수 있는 지역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기존의 재개발 확정된 지역이 아닌 재개발을 할 수 있는 지역에 남들보다 먼저 투자하는 게 핵심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전셋값 상승으로 인한 아파트 매매가의 상승, 거기다가 정책적인 지원으로 지금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는 비아파트, 빌라 시장에서도 바닥 확인과 상승 전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뛰어난 입지와 한강변이나 공원 뷰의 희소가치, 게다가 재개발까지 신규로 할 수 있는 지역의 빌라 시장은 앞으로 투자자에게 큰 기회를 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전화 주시고요. 또 특강 시간을 통해서 정말 마용성, 광, 한강변, 용산에서도 최고의 부촌이 될 수 있는, 게다가 희소가치까지 갖추고 있는 지역들 같이 공부하시고 투자하고 있으니까요. 또 특강 시간에 만나 뵙고 같이 공부하고 투자한 시간 갖겠습니다. 돈보다 소중한 건 뭐다? 건강입니다. 늘 건강 잘 챙기시고 또 특강 시간에 같이 만나 뵙고 투자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